자, 이제 교재 112페이지에는 지방이전 감면 제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지방이전 활성화를 했었던 이유는 국토의 균형 발전이죠. 균형 발전. 그리고 수도권 과밀화를 방지하고자 이런 제도들을 둔 거예요. 떠나라. 다 빼줄게 다. 그래서 떠나시면 법인세를 최장 10년 동안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5년 또는 7년 동안 100% 감면. 어마무시한 제도인 거예요. 여러분 법인세를 100% 감면. 최전세 당연히 적용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다 떠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만한 회사 대표적인 곳이 더존이라는 회사 있죠. 더존. 원주로 갔죠. 원주. 원주가 가장 핫한 도시야. 거기 이제 인프라도 좋고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멀지 않기 때문에 원주 가서 이제 감면 받은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기획자들이 되게 많아요. 세무사분들 중에 요것만 또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옮겨주고 전체 시스템 세팅하고 보통 경매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움직여요. 지방에 건물 나오는 거, 공장 부진하는 거 경매 사가지고 싸게 사가지고 이전하고 법인세 감면 받자 이렇게 세팅하고 나는 거의 사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막 2억 3억 이렇게 받는 분들 많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지방 이전 아니다라고 판정돼가지고 이제 왕창 두들겨 맞으면 설거지하러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설거지하러 가서 맞다 서로 우기고 엄청 힘들어요 진짜. 왜냐하면 이게 진짜 이전했으려면 특히 63조 2가 문제인데 사람들도 다 같이 가야 돼. 사람들이 안 가. 그러면 이제 본사 이전이 있었느냐 이게 항상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세무서에서 다 조사합니다. 다. 진짜 이전했는지 사람들 왔는지. 그래서 한 2주 이상을 탐문을 해요. 탐문. 공장만 있고 뭐 본사 건물만 있는데 사람들 위장이 아닌지 뭐 이런 것도 다 탐문하고요. 이제 보는 거지. 사장님 누구죠? 우리 맨날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거주지가 서울인데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 그러면 충북 음성 정도 데려간 사람들, 원주 갔던 사람들은 왔다 갔다 갈 수 있다. 하루에 아침에 우리 출퇴근 시간은 힘들지만 왔다 갔다 한다. 애들이 여기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이패스 까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승용차 타고 다니니까 차 가지고 다녔다고 하니까 하이패스. 그럼 또 거짓말을 하죠. KTX 타고 왔다. 그럼 KTX 까라고 합니다. 현금 주고 다녔다. 이런 얘기 하고요. 굉장히 이제 서로 많이 하는 거죠. 하이패스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안 줘. 그러면 예전에 이제 조세범 처벌법에 있었던 거지. 세무조사 과태료 2천만 원 규정이 있거든. 자료 협조 안 하면 그거 맞더라도 지방이전 가면 수십억 날라간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쟁점이 되는 거고, 이제 의의는 수도권 또는 대도시의 인구 편중 해소나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만든 제도고요. 이게 법조문이 60조, 61조, 63조, 63조에 2가 있어. 밑에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밑에 게. 위에 건 떠날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위험 문제야.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얘를 내는 건 조금 더 이상해. 얘들이 중요하지. 얘들. 가서 법인세 감면 받는 거. 근데 가는 방식이 두 개가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이건. 그래서 중소기업은 어디서만 떠나면 돼?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만 떠나면 돼. 우리 지도 기억나죠? 지도. 지도 한번 같이 가볼까요? 지도. (6페이지) 6페이지. 저는 전문가가 되는 길은 이게 여러 군데 관심이 많은데 사람이 지금은 세법은 좀 못해도 제가 보기에 진짜 우리 친구들이랑 친하니까 세법은 잘 못하는데 다른 거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 친구 보면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다든가 나중에 크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세법을 못하는 게 문제인데 어쨌든 크게 될 수 있어. 우리 저 친구 보니까 드론 막 이런 거 보니까 굉장히 저 친구들 보면 특징이 세법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다른 데 관심 많은 친구들 세법만 못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잘하는 것 같아. 나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세법만 잘하시면 나중에 크게 될 수 있어. 크게. 우리 친구 같은 경우 게임 같은 거 좋아하니까 게임 크게 될 수 있죠. 게임하는 애들만 찾아다녀. 그래서 내 너를 안다. 너는 세금을 모르지 않냐. 뭐 이렇게 찾아다니던가. 수도권 과밀 억제 지도를 잘 알아야지. 지도. 그래서 평소에 부동산 관심 있고 많은데 나가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세무사 할 일이 뭐냐면 이 세팅하는 애들은 지역을 잘 찾더라고. 지방이전 어디 가면 좋겠다. 사장님 꼬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가서 법인세 감면 받으신다. 재무제표 보면서 양도차익도 걱정하지 마시라. 다 해결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도를 보니까 거기 가장 진한 곳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만 나가면 돼. 누구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은 어디로 쑥 가도 돼, 쑥. 지금 보니까 아이고 안산 가도 되네. 안산 어디 가도 돼. 화성시 가도 되네요. 수원시 오산 있죠. 이게 대박인 게 기흥이라고 들어봤어요. 기흥? 수원시 중에서 기흥군 과밀억제 권역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 옆에 공장 가도 이 중소기업은 세액 감면 받는 거야. 과밀억제 권역에서 떠나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과밀억제 권역에서 떠나면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원가 얘기하는 강경태 선생님 있잖아요. 강경태 선생님 클라이언트 중에 여기 넘어갔는데 감면 받는다 뭐 경정해야 되냐 뭐 이렇게 예전에 해서 우리가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옆 동네로 가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회계사나 세무사가 옆 동네 간지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클라이언트가 많으면 별로 관심이 없거든. 저도 이번에 범죄 신고하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이거 내 회사 맞냐? 그랬더니 맞아요. 그래요. 이제 이름도 처음 들어본 회사들 막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사장님 회사 하나 더 차렸어요. 그랬더니 잘했다 그러고 하는데요. 자, 아마 기장님 들어오니까 고마운 거지. 나는 알지도 못해. 진짜 한 번도 들어본 회사가 아니야. 그죠? 이번에 100개에서 좀 과표랑 이렇게 엑셀을 쭉 정리했어. 근데 결손 나는 회사 또 한 30% 되더라고. 참 마음이 안 되지. 결손 나는데 우리 수수료도까지 줘야 되고 참 그런데 어쨌든 이익이 나는 회사도 있고. 근데 수도권 이 지방 이전 감면 받는 회사가 3개 있어. 내 클라이언트 중에 3개. 100% 감면 아니면 50% 감면 대박인 거지. 그렇죠? 어마무시한 제도야 이게. 근데 지방 이전 감면하면 이게 복잡해. 좀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일단은 63조는 어디로 가는 거야? 일단 그림에서 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으로만 나가시면 돼.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으로만 나가시면 돼. 이 머릿속에 꽂으라는 거야. 이 지도를 보면서 중소기업은 어디로만 가면 돼? 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중소기업은 개인 사업자도 있고 법인 사업자도 있죠. 둘 다 돼, 둘 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나가시면 돼. 자, 아버지 공장 하시는 친구들 있어. 아버지 공장. 그죠? 아버지 공장 하시는 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있으면 솔직히 얘기해봐. 아버지 공장 하시는 분 없어? 나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공장하면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해야 돼. 중소기업일 거 아니야. 그러면 나가자. 법인세 가면 된다. 어마무시한 제도지. 대신에 언제 나가야 돼? 1월 달에 나가셔야 돼. 이게 항상 5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첫 해 과세인데 그 다음이라고. 그럼 12월 달에 나가면 한 달치밖에 못 받는 거야. 한 달치밖에. 그 이전한 이후의 소득만 계산하니까. 항상 1월 달에 나가는 연습을 하시고. 겨울에 추울 때 언제나 1월 1일 날 나가세요. 1월 1일 날. 항상. 자, 근데 4번은 뭐야? 4번. 법인만 되래. 제목이 법인이야, 법인. 63조의 이게 일반 조항이라고 그래. 얘는 어디로 나가면 돼? 어디고.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이 아니야 지금. 출발은 있다 보면 알겠지만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일지라도 수도권 자체를 나가야 돼. 수도권 자체를. 그리고 중소기업도 아니지. 대기업도 되는 거야. 대기업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63조의 2가 파워풀한 규정이지. 다시 교재 와봐 이제. 일단 나가는 걸 좀 잘 아셔야 돼. 60조, 61조하고 좀 다른 거야. 63조가 일반 조항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교재 112페이지. 의의는 이제 말씀드렸고 의의를 다시 한번 볼게. 그럼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첫 번째는 수도권 또는 대도시의 편중 형상을 행소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 두 가지가 있네. 공장 또는 본사네. 그렇죠? 그리고 공장이나 본사 이전에 대해 공장 이전 시 발생하는 유형은 두 가지네. 양도소득을 과세 이연하거나 혹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일정 기간 감면. 양도세 감면은 큰 관심 없어. 오히려. 어차피 내 세금이니까. 진짜 관심 뭐야?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거지.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법인세 몇 억이야, 몇 억. 중소기업이라도 대기업은 몇십억 나올 수 있어. 빵이래. 아름다운 제도 아니겠습니까? 빵인데. 물론 여기서 이제 배당 받아 가야 그로스업을 안 해주는 거야. 왜냐하면 100% 감면받은 경우에는 이중과세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로스업 안 해주는 회사의 대표적인 게 지방이전 감면받은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이라고 보시면 돼. 배당. 그렇죠? 물론 이제 실무 얘긴데 가서 배당해도 그로스업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초기에는. 왜냐하면 잉여금이 쌓여있잖아. 잉여금도 선입선출이야. 그 이전한 이후에 발생한
이익에서 나오는 거 나중에 뺄 때 그때 그로스업 안 되는 거고 앞단에 있는 거 먼저 빼는 거잖아요. 잉여금 쌓인 거. 그거는 그로스업 되고 그래. 실제 선입선출로 계산하고 거의 시험범위는 아니고. 자, 관련 제도가 그래서 60조가 공장의 대도시박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 얘는 이제 단어에 공장이란 말이 나있죠. 공장. 61조는 법인의 본사.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으로 이전한 데 대한 양도 차익. 3번, 4번이 중요한 거야. 3번, 4번. 3번은 중소기업.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으로만 나가면 돼. 4번이 제일 중요한 제도야. 대기업도 다 되는 일반 조항. 3번하고 4번이 중복되는 회사도 꽤 있어. 중복될 수도 있어. 둘 중에 아무거나 받으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3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4번에 해당하는 기업은 꽤 있지. 그래서 법인이고요. 공장 및 본사네 이건. 공장 및 본사. 그래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자, 표는 나중에 와서 한번 보기로 하고, 표 한번 먼저 잠깐 구경해 볼까? 63조의 2가 가장 일반 조항이라고 하는데 전후를 보자고. 전후. 전익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안에 있다가, 그죠? 어디로 나가는 거야? 이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안에서 아예 수도권 밖으로 멀리 나가야 되는 거야. 자연 보존 권역, 성장 관리 권역 안 되는 거야. 근데 수도권 밖인데 어디야? 어디? 거기 주 1번 바꿔볼게. 과밀 억제 권역에서 광역시로 이전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 왜냐하면 법인의 본사를 서울에 있다 부산도 큰 도시잖아. 근데 광역시 안에 가보면 산업단지라고 있어. 산업단지. 그쪽 가는 거 괜찮아. 자, 여러분들 그림이 오른쪽에 나와 있어. 오른쪽. 오른쪽에 보니까 그림 많이 유치합니다. 죄송합니다. 유치한데 굴뚝 그리고 공장이 있는데요. 공장이 있고 거기 건물이 있지. 그 애는 공장 및 본사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림이 눈에 안 들어오니까 옆에 써. 공장, 본사. 그럼 옆에. 자, 미안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딱 공장. 사실 요즘에 굴뚝 없는 공장도 있는데 어쨌든 굴뚝 있는 공장, 본사. 그거를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자연 보존 권역이나 성장 관리 권역 안 돼, 안 돼. 싹 나가야 돼. 지방으로 나가시든지. 광역시 가는데 산업단지는 돼. 근데 광역시 그 자체는 안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자, 가봐. 그러면 내가 이거 감면받고 싶으면 제일 먼저 짱구 굴릴 수 있는 게 이거네. 그래? 그럼 처음부터 내가 지방에 차릴 애들도 어떻게 하냐? 서울에 잠깐 찍고 갈 수 있지. 서울 찍고 처음부터 나는 지방에 차릴 생각이 있었어. 그래봐야 뭐 그냥 창업 중소기업 가면 이따구나 받는 거 아니야. 그치? 50%짜리 그거 뭐 해 관심도 없지. 100%짜리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서울 찍고 내려가면 되지. 서울에 잠깐 차렸다가. 그래서 거기 맨 위에 몇 년 있다가 나가야 돼. 3년. 일반 조항 이게 제일 커. 대기업도 되니까 3년 있어야 돼. 이따가 63조 가보면 63조 2년이야. 저 뒤쪽 가보면 63조 쭉 더 나와요. 어디 갔어? 63조. 오늘 왜 이렇게 잘 못 찾아? 거기 교재 119페이지. 거기 과밀억제 관여하에서 2년. 근데 그거는 본사에 포인트가 있어. 공장에 포인트가 있어. 공장. 우리 미세먼지도 많으니까 과밀억제 관역 안에서 공장만 나가다오. 공장만. 2년 있다가 나가도 돼. 2년 있다가. 자, 다시 앞으로 와봐. 63조의 2가 제일 중요해. 나오면 이 4개 중에서 얘를 빼고 나오는 건 말도 안 돼. 4개 다 나오는 건 내가 뭐 어쩔 수 없다고 쳐. 얘는 피할 수 없는 거야, 이건. 63조의 2를 빼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 대부분 63조의 2거든. 그래서 공장 시설 또는 본사를 둔 법인이 어디로 나가야 돼? 수도권 밖으로. 한번 찍고 나오는 거야. 몇 년 찍고 나오시는 거예요? 3년. 기간 감면이지 탁스 홀리데이가 굉장히 길어. 근데 그리고 금액도 아주 크고. 그래서 본 과세 특례 조항에서 말하는 지방 이전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조와 거의 61조 조항을 준용하는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준용 규정일 때 이게 일반 규정이고, 자 63조 그 세 번째 꽁표시 보면, 자 조항이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이전한 경우로 그 범위를 한정하는 데 반하여. 그래서 비교할 줄 알아야 돼. 63조 뒤에 있는 건 중소기업이 공장을 옮기는 경우를 얘기해. 근데 얘는 어마무시한 제도야. 봐봐. 중소기업에 한정하지도 않았어. 대기업 나가도 돼. 대기업. 오히려 대기업 나가는 게 지방 활성화에는 훨씬 도움이 되죠.
대기업에 거기서 딱 한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그 동네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대기업도 적용할 수 있으며 공장이 한전하지 않고 본사 이전까지 포함하죠.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적용되는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겠죠. 우리 H자동차가 어느 회사의 땅을 산 겁니까 지금? H전력을 산 거죠. 그 땅을 산 거 아니야. H전력 내려갔지. 적용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럼 거기에 법인세가 얼마 나오는 회사야? 어마무시한 돈이 나오지. 한전이 아니야. 한전은 여러분 이익 많아. 적지 않아. 그리고 기름값이 떨어지면 그때 이익이 엄청 많이 나. 기름값 떨어지면 전력하는데 원가가 많이 떨어지잖아. 이익이 엄청 많이 나. 기름값 올라오면 좀 덜 나고 적자도 나지만 그러면 조 단위로 이익이 나는 회사야. 몇 천억이야. 몇 천억. 이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이해하시겠죠? 어마무시한 제도야. 63조의 2는 그 파급력이라는 게 국가경제에 미친 영향이 대단해. 근데 제발 내려가라. 대신 법인세 어마무시하게 깎아줍니다. 자, 그 다음 꽁표시 보니까 또한 지방이전법인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공장 부지를 이전일부터 5년 동안 참고하면 돼. 아이고 재산세도 분리과세로 간주하고 종합소득세 아니야. 미안해요.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해줬으면 좋겠네. 어쨌든 종합부동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일반 조항으로 성격을 가지고 자, 얘는 제목 다시 한번 메모리펜. 법인만 되는 거야. 법인만. 개인기업은 안 되는 거. 법인이 내려가야 돼. 법인이. 이전 주체. 자, 파란색 위줄만 기억하세요. 나와도 어차피 다 못 써, 여러분들. 과밀 억제 권역에서 제발 이 빡빡한 이곳에서 떠나시오.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 시설. 실무에선 중요한 게 본사야. 본사가 내려가는 게 대박인 거야. 본사를 둔 법인이어야 된다. 자, 법에서 열거한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돼. 왜냐하면 그 배제 업종들이 지방 이전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가 크지 않은 업종이에요. 뒤에 배제 업종 볼 거야. 어차피 뒤에 조금 이따 볼 거야. 자, 그 다음 꽁표지. 과밀 억제 권역에서 수도권 안은 안 돼. 조금만 내려가면 안 돼. 더 많이 내려가야 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해야 돼. 근데 감면율도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역이면 조금 덜 해줘. 멀리 나가면 많이 해줘. 다만 과밀 억제 권역에서 광역시로 이전할 때는 산업단지. 그래서 광역시까지는 몰라도 좋아. 그냥 수도권 밖으로 이 정도에 써도 돼. 근데 진짜 많이 알면 광역시 써도 좋아. 근데 여러분들 기대하지 않겠어. 그냥 여기까지만 해도 25점 중에 15점은 맞아. 나오면. 어디? 본사 공장시설 요거.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3년간 있다가 수도권 밖으로. 거기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으로. NG지 NG. 수도권 밖으로. 넘기세요. 배제 업종이 있다는 거예요. 배제 업종. 왜? 고용 창출 효과가 커야 돼. 업종 자체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업종이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거야. 부동산인데요. 장난해? 아무런 고용 창출 효과 없지. 공인 중개사업 장난해? 부동산 매매? 소비성 서비스업? 안 되는 거지. 소비성 서비스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완전히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서 뭐 좋은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 지방 결제를 활성화시킨다 본다면 멍들게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요거는 안 되는 거지. 자, 건설업이 안 되네. 대박. 여러분 건설업은 어차피 전국 현장에 뿌려져 있는 거야. 본사가 중요한 위치가 아니야. 얘는 공장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 본사가 어디 있든 상관없어. 건설이 전국 현장에서 있잖아. 밑에 만약에 나주 이런 데 내려갔는데 아파트 건설은 다 서울에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건설업은 아닌 거야. 이해하시겠죠? 건설업은 기본적으로 아니다라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 표준산업 분류에서 블라블라 빼는 게 있긴 있어.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 건설업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가로 안에 있는 말 쓴 애들 무서운 애들이야. 무서운 애들. 자, 3번은 근데 의미 있는 거야. 무점포 판매업. 도대체 무점포 판매업이 뭐냐 이거지. 온라인 쇼핑몰 얘기하는 거야. 온라인 쇼핑몰 같은 거야. 누구 있습니까? 우리 띠몬, 꾸빵, 마켓컬리 뭐 이런 애들 있지. 나가셔도 소용없네. 뭐
해주고 싶은데 무점포 판매하면 안 되는 거지. 우리 자유한국당의 모 의원께서 이거 해줘야 된다고 요즘에 목소리 높여서 막 하고 그러시더라고. 무점포 판매업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사실 생각해 보면은 꽃빵 직원들 많아. 팀원 많아. 그러니까 내려가도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무점포 판매업 안 되는 거야. 무점포. 해운 중개업. 얘들도 사람 별 필요 없어. 중개만 하는 거잖아. 중개만. 그래서 중개 안 된다. 배제업종 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배제업종, 재밌는 게 건설업, 무점포 판매업. 요 정도. 부동산 임대업 당연히 쓰는 거고. 자, 이전 방식. 이거 보면 우리 토하는 거죠. 아,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외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대부분 뭐에 집중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2년, 2020년, 2020년, 2023년. 젠장, 이것 때문에 힘든 거지.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요. 필기를 한번 해볼까? 글을 쓸 수 있게 굳이 써야 된다면. 그래서 동그라미 1하고 2를 묶어봐. 그게 공장, 동그라미 1, 2. 그리고 본사 동그라미 3, 4. 본사. 동그라미 1, 2가 공장, 동그라미 3, 4가 본사. 물론 실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본사의 정의야. 본사의 정의. 근데 여러분 지방세법에서 배운 본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주된 이사회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움직여야지. 본사라는 말에 정의가 주특법이 없어. 본사라는 건 차용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실무에선 이게 본사가 진짜 움직인 거냐. 이게 항상 쟁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선과 후를 갈라볼게요. 선후. 자, 그러면 공장에서 선후에서 다시 두 개로 갈라져. 두 개로. 선생님 하기 싫은데요. 벌써 표정이 네가 쉬운 거라면서 이러면서 표정이 그렇지 않은데 이런 것 같아. 그렇죠? 자, 공장은 여러분 키워드가 있어. 한번 찾아봐. 본사와 다른 키워드가 있어. 그 키워드를 쓰면 얘가 아는 애야. 키워드. 스스로 찾는 게 항상 좋아. 우리 여기 두 번째 줄에 앉은 이쁜 여학생. 너. 이제 얼굴에 화색이 도네. 자, 뭐야? 그렇지, 폐쇄지. 공장은 때려 부셔줘야지. 부신다는 말은 사실 정확히지 않고 임대 줘도 되는데 이제 먼지 나오고 이런 거 없애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선, 이전, 후, 양도 또는 폐쇄인 거야. 공장을 안 팔아도 돼. 양도하거나 폐쇄만 하면 돼. 폐쇄. 그렇죠? 먼저 이전하고 그 다음에 팔거나 폐쇄하면 된다는 거지. 아니 우리가 어디 이사 갈 때 먼저 가고 나중에 파는 경우가 있잖아. 근데 먼저 뭐가 있겠어? 양도하거나 폐쇄할 수 있죠. 양도 폐쇄. 그리고 이전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요거야 요거. 그러면 요 말들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요 말들만 끼워서. 요 정도 하겠지. 선생님 2년은요?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2년. 2년 안에 하면 되지. 근데 2년이라는 말이 어디에 있어? 선 이전 후 2년 이내. 그렇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 2년 이내 폐쇄. 근데 선 양도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이건 2020년까지 개시하라고 돼 있지. 이게 조문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되려면 먼저 양도에 대한 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2년이라는 게 선 이전 양도는 먼저 이전하고 2년 안에 이 법이 없어져도 양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하려고 다른 조문을 준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워? 이거는 2년이라는 의미도 사실은 조문 때문에 있는 건데 잘 모르겠어. 그래서 알아서 해. 2년 알아서. 안 써도 나 같으면 다 해줘. 나 같으면. 그래서 써놓을래. 2년. 그렇죠? 이렇게. 2년. 그 다음에 본사는 선 역시 이전. 근데 본사에서는 무슨 말이 없어? 폐쇄라는 말이 없지. 그렇죠? 대신에 용도 전환은 있는 거지. 본사는 폐쇄는 안 해도 돼. 용도 전환만 해야 돼. 그래서 건물 팔기 아까울 수 있잖아.
그러면 이거 임대로 나올 수도 있지. 임대로 다 옮길 수 있죠. 그래서 요거 양도 또는 용도 전환. 선양도 용도 전환. 후 이전.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전 방식을 내는 건 좀 그래, 조금. 자, 제일 중요한 건 업종 요건이야, 업종. 내려가서 같은 사업 해야지. 그래서 표준산업 분류상, 거기 밑줄 한번 볼까요? 세 분류를 기준으로 동일 업종을 영위해야 돼. 동일 업종을 영위해야 돼. 새로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요 근래 예규 같은 데서 좀 해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말을 안 쓰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이거는 법에 있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석했는데 얼마 전에 모 회사가 백화점을 이전을 했는데 백화점 면세점을 거기다 추가했는데 같은 유통이기 때문에 새로운 업종 해도 된다라는 예규가 나온 게 있어. 그래서 그 말은 안 쓰셔도 되고 동일한 업종을 영위해야 된다. 그럼 세분류가 뭐냐? 세분류가. 자, 세무사가 된 사람이 이 말을 한 번쯤은 알고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여기 보면 표준산업 분류가 이렇게 캐테고리에 있어. 여러분 윈도우 쓰면 이렇게 밑에 틀이 있는 것처럼 똑같아. 제조업이 C야, C. 10에서 34번 이런 식으로 대분류라고 그래. 제조업 분류하는 거 대분류. 제조업 중에 식료품 제조업으로 다시 갈라가는 거야. 제조업이 여러 개 있잖아. 의복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이런 걸 중분류라고 불러. 중분류. 그 다음에 식료품 중에서 음료가 있는 거 아니야. 음료, 마시는 거. 이게 소분류 이렇게 부르는 거야. 소분류. 그렇죠? 근데 마시는 거라고 해서 음료라고 해서 다 있는 게 아니잖아. 알코올도 있고 거기서 알코올만 있는 게 아니라 111번이 알코올이라면 뭐 112번 자체는 비알코올 이런 식으로 있겠지. 그러면 알코올 여기가 세분류야. 세분류. 그렇죠? 그리고 알코올 중에서 발효주. 발효주라는 게 뭐야? 탁주. 막걸리 같은 거 있죠. 약주. 우리 어른들 많이 약주 한잔 할까? 뭐 이런 얘기 하죠. 이런 걸 세분류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 정도는 알아야지. 지방 이전한 회사는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만들고 있어?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세분류. 그래서 내려가서 세분류에 같은 사업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알코올 음료 제조만 뭐든 해도 되는 거지. 거기 세분류잖아. 세분류까지 나온 건 아니잖아. 세분류. 여기 알코올 중에서 잠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알코올 음료 제조. 그치?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세분류가 발효주 제조업이 되는 거지. 제조업이 대분류, 식료품이 중분류, 음료가 소분류, 알코올이 세분류, 발효주가 세분류.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요 안에 밑에 있는 건 다 해도 되는 거야. 알코올 제조만 했으면 다 상관없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중분류는 공부 사실 하는데 중분류를 기준으로 많이 해요. 우리 세법은 중분류. 그렇지, 중분류. 중분류가 뭐냐면 내용연수 같은 거 정하는 거 업종별 내용연수는 다 중분류로 하거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을 가봐. 그러면 번호가 이런 번호가 있을 거예요. 11번, 10뭐 이런 식으로, 11번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겠죠? 그런 식으로 있는 게 또 있다 보시면 돼. 그래서 그렇구나. 자, 그래서 세분류. 과세 특례 한번 가볼게요. 다시 앞으로 오면 여기 과세 특례. 그래서 표준산업 분류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돼. 아, 이게 어려워. 표준산업 분류도. 세분류 같은 업종을 해야 된다. 아, 아름다운 제도네요. 몇 프로 해주겠대? 일반 지역은 초기 7년 100%, 이후 3년 50%. 근데 수도권 인근 근접 지역이지. 근접. 이런 게 원주, 음성 뭐 이런 데 남아. 이런 데는 초기 5년만 100%, 그 다음 2년 50%.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하고 있네. 자, 그럼 공장을 이전해야 돼. 공장 첫 번째. 아니면 본사를 이전하다. 자, 공장을 이전하면 이거는
어차피 공장이 사업장이잖아요. 사업장 단위 방식. 기업 단위 과세 방식이 감면 방식이 있고 사업장 단위 감면 방식이 있었잖아요. 사업장 단위 감면 방식이야. 그러면 우리가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용해요. 공장 이전하면 공장은 제조업이잖아.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감면 대상이 되는 거지. 자, 우리가 실무에서도 되게 어려운데 공장이 도대체 뭐냐? 어려운 얘기야.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이게 공장이라는 것 개념도 되게 어려워. 요즘 너무 자동화가 많이 돼서 이게 과연 공장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 조립만 하는 곳이 과연 공장이냐 이렇게 되는데 공장이라 하면 제조장 또는 이것도 공장에 포함해 자동차 정비 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 단위에 독립된 것을 말한다. 외울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공장이라 하면 제조장을 말한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하세요. 공장이라 하면. 한편 한번 구경해 볼까요? 제조 또는 사업 단위에 독립된 것이라 하면 동일 부지 내에 원재료 투입 공정으로부터 제품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 신설을 갖춘 장소가 공장이야. 진짜 개념은. 인풋에서 아웃풋 최종 결과물까지 나와야 돼. 그렇구나. 근데 그 공장 안에는요, 창고 들어가도 되고요, 사무실 들어갈 수도 있고, 종업원용 기숙사도 들어갈 수 있고, 식당, 사내 훈련시설 다 포함해죠. 공장 안에 있는, 부지 안에 있는 거. 자, 실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본사 이전이지, 본사. 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부분에 소득만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감면 소득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또 하나는 이따 보기로 하고요. 감면 소득 어떻게 계산하는지 볼게. 해당 과세년도에 해당 연도에 과세 표준에서 출발을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소득 구분 같은 게 있었잖아. 감면 소득이냐 비감면 소득이냐. 근데 여기선 깔끔하게 비감면 소득은 거기 자산 양도 차익만 싹 빼는 거야. 그래서 자산 양도 차익, 고정자산 처분이, 유가증권 처분이,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자산 수준 이익 있잖아요. 요런 거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곱하기 깔끔하게 인원수로 안분하는 거야. 인원수로. 그래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의 인원수 비율로 가는 거야. 그럼 잘 볼게. 이게 본사가 서울에 있었잖아. 서울에 1000명 있었어. 1000명. 그쵸? 어디로 가볼까? 어디로? 경주. 광역시 아니죠? 경주 조그만 도시죠. 경주. 광역시 아니니까 괜찮은 거지. 경주 광역시 이러지 않고 5대 광역시 아니죠. 전혀. 경주에 가는데 몇 명 가볼까? 700명. 내가 생각한 숫자랑 비슷해. 700명. 300명은 서울에 남아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먼저 1000명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과표 1000명 중에 700명. 이런 식으로 계산한 거야. 인원수로 계산. 옛날엔 급여 비율도 했었는데 2018년 개정수표에서 뺐어. 그래서 70%.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런 건 안 돼. 서울에 1000명 있었는데 기존에 본사 서울 1000명 말고 우리 부산에서도 있었어. 사람이. 부산에서도. 그래서 부산에서도 뭐 300명이 있었어. 그래서 여기 경주로 또 300명 왔어. 그러면 뭐 1300분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오로지 본점에 있었던 서울에 있었던 애들,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안에 있었던 애들과 비율로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니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의 인원수 비율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지금 서울에 절반도 안 내려간 거 아니야. 서울에 최소 절반은 넘게 나와야 돼. 그걸 기준사무소라고 얘기하는데 절반이 안 내려가면 그거 안 내려간 거지. 말만 본사 이전이지. 절반은 넘어가야 돼. 그래서 그 맨 밑에 그 사후관리 기준사무소 이상이 있는 거야. 자, 거기 함께 이전 볼게요. 함께 이전 먼저 보고,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는 공장 감면소득과 본사 이전 감면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 합계액으로 한다. 그럼 현실에서 공장 없는 회사들이 본사 이전할 때가 대박인 거지. 그렇죠? 공장 없는 회사가 본사 이전할 때. 그렇게 보시면 돼. 근데 본사 소득이라는 게 되게 깔끔해. 사실 공장이 있어도 거기 본사 이전 소득이 기본적으로 다 포함되는 거야. 왜냐하면 본사가 이전되는데 공장만 서울에 있는 경우는 없겠지. 같이 이전하겠지. 자, 보시면 다시 위로 올라가. 또한 이런 애들이 있어. 공장은 전부 다 해외로 빼돌리고 본사만 서울에서 과밀억제 권역 밖으로 나가. 그러면 사실 소득은 다 우리나라 소득에 포함은 되겠지. 위탁 가공 무역을 할 거 아니야. 위탁시키고 가공시킨 다음에 서울에서 매출 다 생기겠죠.
그러면 해외로 이전한 거지 이게 수도권 밖으로 이전했다라고 보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기 위탁 가공 무역 소득은 감면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어. 그래서 수익 금액을 안 분하게 돼 있어. 그냥 여기 공식에는 없지만 수익 금액을 안 분하는 거야. 전체 매출액 중에서 위탁 가공 무역 매출 있잖아요. 그걸 안 분해.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의 못 받아. 이것도 옛날에 몇몇 회사들이 실제 이 조문이 없었을 때 본사만 해외로 본사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요거 공장은 다 해외로 이전한 다음에 요걸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법조문을 개정한 거야. 위탁 가공 무역. 최저한세 적용하면은 장난하는 거죠? 100% 깔끔하게 해주기로 해놓고서 이제 와서 그래도 최저한세 내야지. 차라리 내가 창업 중소기업 감명할 차라리 위기지역 가고 말지 내가 이건 아니잖아, 그렇지? 사후관리. 자,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별표. 이게 사후관리에 실무에서 엄청 많이 걸려요. 사후관리. 왜? 트릭을 쓴 거죠. 이전했다고 구라치고 안 간 거지. 그렇잖아요. 간다고 하고서 안 간 거지. 간다고. 그렇죠? 그런 거지 뭐. 이게 표현이 적잖아. 헤어지기로 한 거야. 헤어지기로. 사랑해서 헤어진다고 그러고서는 딴 사람 만나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거지. 말만 사랑해서 헤어진다고 그러고서 그냥 진짜 구라로 지금 지방 이전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아이고 본사를 이전하고 공장 이전한 다음에 3년 이내 폐업하거나 해산했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합병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는 당연히 그렇지 않고 1번은 진짜 약간 부득이한 사유이긴 한데 그쵸? 안 돼. 그래서 의무 위반 발생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계산할 때 이자 상당을 가산하여 추징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하지. 본사 공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까지는 했어. 근데 이전만 하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아. 이상한 거죠? 이것도 안 되는 거지. 근데 2번도 어차피 소득은 별로 없지. 소득은. 3번이 핵심 아이템이야. 보통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수도권 본사 또는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또 설치하는 거야. 그러면 나간 거 구라는 거지. 나간 거. 그죠? 네 번째, 아이고 제일 많이 걸리는 거야. 수도권 본사를 다 이전해서 본사를 이전하는 게 제일 많거든. 그리고 수도권의 기준 사무소 이상의 사무소를 차려놓은 거야. 이해하시겠죠? 특히 사업이 성장할 때 많이 그렇지. 그럼 기준 사무소가 뭐냐면 거기 보시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가 지난 후 수도권 내 사무소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 고위 비출 본사 업무가 중요한 거거든요. 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 근무 인원이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 근무 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그럼 본사가 밑에 내려갔는데 밑에서는 한 600명 있어. 그리고 여기 위에서는 본사 업무하는 애들이 본사 밑에 지방에는 400명 정도 일하고 서울에서 600명 정도 일해. 그럼 전체 인원이 1000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600명이니까 60%죠? 50% 넘는 거야. 그러면 니는 안 옮긴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5번도 많이 걸리는데 사실 기업을 움직인 사람 누가? 임원이지, 임원. 그래서 보니까 이전 본사 임원수가 수도권 본사 근무 임원과 이전 본사 근무 임원과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그래서 4번, 5번이 제일 많이 걸려. 특히 5번이 제일 많이. 내가 하이패스 있잖아. 하이패스. 종업원들이 내려가려면 내려가. 임원들은 안 내려가. 그럼 서울에서 이런 중요한 일은 다 임원들은 서울에서 의사결정하고 지방에서는 물건만 만드는 거 이런 거 싫다 이거야. 국가에선. 임원도 같이 이동해라. 임원은 거주지가 어딘데 서울인데 빠득빠득 우기는 거지. 저는 지방에서 일해요. 거기 내려가서 일해요. 중북 가서 일한다니까? 하이패스 가져오세요 이런 거지. 하이패스 가져오니 그거는 못 줘요 이런 거죠. 그러면 나중에 진짜 열받으면 과세관청이 그 도로공사에 요청을 할 수가 있어. 요청해서 그거 받아와. 하이패스 기록. 그랬더니 어디야? 맨날 서울에 있는 거야. 그럼 나중에 뭐라고 아니 서울에 하이패스 기록이 없는데 경부나 중부 탄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 막 우겨. 국도 타고 다닌다. 국도. 왜 고속도로도 국도 길이 얼마나 예쁜 줄 아냐. 막 안 되는 말 우기는 거야. 국도 타고 다닌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 된다고 해야지 계속. 우기는 정신이야. 근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많이 걸려. 그래서 인원이 움직여야 돼. 인원이. 다음 페이지. 이제 끝난 거야. 끝난 거. 60조나 61조 가기 전에 63조랑 바로 비교해보지. 63조. 요것도 많이 적용해. 요거는 왜 그래? 요거는 중소기업들은 어디까지 가도 돼. 수도권까지 가도 돼. 과밀 억제 권역에서만 빠져나가세요. 그러면 돼. 근데 요거는 아까와 다르게 본사가 아니야. 공장이야. 공장. 공장 빼세요. 공장.
그래서 공장 빼시면 돼. 제조업이 제일 많이 적용받는 거지. 이전 주체 2년 이상이에요. 이건 2년 이상 공장 시설을 갖추고 중소기업 해야 돼. 과밀 억제 권역만 나가시면 돼요. 아무 요건 없어요. 공장 여기서 나가세요. 방 빼시면 돼요. 근데 본사하고 공장이 같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마지막 본사가 과밀 억제 권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함께 이전해야 돼. 이런 제조업은 본사랑 공장이 같이 있으니까 함께 이전한다. 다음 페이지 이전 방식. 이것도 연도는 다 다르겠지만 똑같은 거예요. 공장은 양도 폐쇄. 이건 여기밖에 없는 거잖아. 공장밖에. 양도 폐쇄, 양도 선 이전 후 양도 폐쇄. 선 양도 폐쇄 후 이전할 수 있지. 그렇죠? 아니면 공장은 신설이라는 개념도 있는 거야. 이해하셨지? 이전이라는 건 뭐야? 거기 내가 그냥 가서 기존에 있는 공장을 이전한 거고, 신설은 내가 거기 새로 원시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신설의 경우 기간을 2년 정도 더 주고 있어. 자, 업종 요건 똑같아. 세 분류를 기준으로 똑같은 업종 해야 돼. 과세 특례는 여기는 조금 나눴어 보니까. 그래서 일반 지역, 특정 지역이 있어. 그래서 우리 이것까지 구분할 필요가 있냐 싶은데 이 63조의 2는 수도권 근접 지역으로 가는데 요거는 수도권 특정 지역과 낙후 지역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쓰는 말이 아니야. 낙후 지역이란 말이 정부의 문서에 있는 거야. 낙후 지역이라는 말이. 특정 지역은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아까처럼. 근데 낙후 지역으로 가시면요. 10년 동안 해줘. 10년. 이해하셨죠? 그래서 초기 7년 100%, 뒤에는 초기 5년 100%, 2년 50%, 3년 50%. 특정 지역은 뭐냐면 수도권 이외 강역시. 좀 사람 많은 데죠? 다 사람 많은 데지. 그리고 수도권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전 권역. 여기는 5 플러스 2년 해주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근접 열관, 수도권 인접 지역 있죠? 10군데, 10군데. 그 아까 10군데가 63조의 수도권 인접 지역이야.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요런 데 해놔봐. 요런 데. 30만 이상의 도시가 여기 나오네. 구미시.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 우리나라에 30만 이상의 도시가 많지가 않아요. 김해시, 아산시, 원주 핫한 곳이죠. 원주. 익산, 전주, 제주, 진주. 뭐 시니까 구는 다 창원시, 천안시 들어오네. 청주시, 춘천, 충주, 포항, 당진, 음성, 진천, 홍선, 횡성군까지. 횡성에 한우만 많은 줄 알았더니 사람이 30만이 넘게 살고 있네. 그렇죠? 군사는 진짜 여기도 안 들어오네. 군사는 위기 지역인 동시에 낙후 지역이네요. 특정 지역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감면 종료 있죠? 감면 종료가 좀 재밌는데 이거는 중소기업 이어지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하지 않는 거야. 중소기업인 게 존속 요건이가 존속 요건. 근데 유예기간이 걸리면 유예기간 동안 감면은 되는 거야. 그 유예기간 동안은. 최저한세. 이게 재밌어. 수도권 안에 들어오면 최저한세는 걸어. 수도권 안에 들어오면. 근데 수도권 밖으로 나가면 최저한세가 아니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감면해줘도 수도권 안에 공장을 성장관리 권역이나 자연보전 권역에 가시면 그때까지는 최저한세 걸어주는 거야. 근데 수도권 밖에서 넘어가면 실질적인 감면이 되는 거죠. 100% 감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사후관리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다 배웠어. 중요한 건. 이제는 뭐야? 떠나면서 생기는 찌꺼기가 문제지. 떠나면서 생기는 찌꺼기 양도 차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116페이지. 60조 가보면 공장의 대도시 밖. 내국법인이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토지 건물을 양도하면 5년 거치 5년 분할 입금하네. 자, 그림은 힘들게 그렸지만 여러분 이제 제가 계속 너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여기는 마음속에 두고 있지 않죠. 여기는 아닌가 보다.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분할 입금이 있구나. 공장, 지방 다 똑같고요. 이전 방식도 다 똑같아요. 분할 5년 거치 5년 입금. 근데 이제 이전의 대상만 조금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63조의 2랑 같이 나오면 매칭을 어디로 시키면 되냐면 61조랑 매칭시키면 돼. 양도차익 그거 61조랑 매칭시키고 60조는 뭐랑 매칭시키면 그나마 비슷한 거야? 63조랑 매칭시키면 돼. 저도 다 설명할 수
고 싶지만 여러분 이미 마음속에서 떠났어요. 여기는 63조 2에서 했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나올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아. 근데 만약에 내면 같이 내라면 거의 요건이 똑같아. 누구랑 매칭시키면 돼? 63조의 2와 61조. 63조와 60조를 매칭시키면 얼추 비슷해. 그래서 표를 잘 보시고 맨 앞에 표를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63조의 2가 제일 중요하다. 자, 122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농어촌 지역법인 있죠? 2-1 그냥 한번 읽어봐. 농공단지. 이거 내기에는 진짜 너무한 거야. 왜냐면 농공단지라는 게 특정 지역이야. 클러스터 지역, 농공단지, 농촌 안에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입주하시면 저희가 깎아드릴게요. 범위세 감면해드릴게요. 라는 거야. 그러면 이건 일반적으로 수도권 밖으로 우리가 창업하잖아. 그쵸? 그런 경우에 수도권 밖으로 나가거나 이러면 다른 제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거 감면 받으면 돼. 그럼 여기는 뭐냐면 거기 보시면 의에서 꽁표시 세 번째 한번 볼게. 지방 이전 감면 세제 지원에 비해서 감면 효과 낮아. 창업 중소기업처럼 5년 50% 감면이야. 그러면 수도권에 있다 농공단지 들어가는 애들은 지방 이전 감면 받지. 이걸 왜 받아? 100%짜리가 있는데. 그렇죠? 농공단지 들어갔을 때. 그러면 이건 언제부터 받는가? 사업 개시부터 농공단지 입주하는 기업만 과세 특례에 의미 있는 거지. 근데 농공단지는 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에 있잖아. 창업 중소기업 받아도 되는데 뭐. 이거 별거 아닌 거야. 오른쪽에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2-2의 영농조합법인 그 뒤에 넘어가면 조합 영어는 진짜 모르겠다. 영어는 진짜 생선 판다는 얘기잖아. 지금 생선은 넘어가고 2-4의 농업회사 법인 있잖아. 이제 요거 이제 비교해서 보면 되는 거야. 여기 가볼게요. 지금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이야, 조합. 그런데 법인이야, 법인. 우리 특별법에 따라서 법인이야. 농협도 여러분 조합이야. 단위 조합. 그런데 법인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여기 2번은 그냥 잘 몰라야 되고 3번 농업회사 법인이 있어. 요거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야.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사이즈가 훨씬 더 커. 근데 1번하고 3번이 거의 유사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자, 그러면 내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건 올해 이제 좀 시험 문제 나오는 패턴을 좀 나도 연구를 해보니까 123페이지 의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의의. 그래서 이게 나오면 이 제도가 나오면 여러분이 확실하게 쓸 수 있는 게 꽁표시 2번 있지. 2번 별표. 여기를 잡고 가는 거야. 여기를.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과세 형평 때문에 나온 거야. 농업에 대해서 원래 소득세를 거의 과세하지 않아. 그런데 얘네들이 모여서 한다거나 혹은 기업의 형태로 하는데 과세하면 좀 그렇다 이거지. 개인 소득세처럼. 이게 법인이라는 게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거기 한번 첫 번째 거는 그냥 보면 돼. 한번 볼게. 쌀 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경제 현실을 반영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종 세제 지원을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첫 번째에서는 여러분 야부리 칠 수 있지. 그냥 농업 경쟁력 확보. 의의를 잘 쓰는 게 중요해. 농업 경쟁력 확보. 취지 물어보잖아. 조특법에서 항상. 근데 밑에 게 진짜 엑기스야, 엑기스. 왜냐면 이건 조특법을 물어보는 것보다 다른 법률과 연계해서 물어보는 게 좋은 문제거든요. 한번 읽어볼게. 농업인의 경우. 농업인. 소득세법상 곡물 및 식량 기타 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말은 쓸 수 있잖아. 이거 우리 지금까지 평소이랬다. 몇 년 동안 배운 거 아니야. 그 다음 또한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또는 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수익금액 10억 원 이하. 잘 모르지만 돼지가 몇 마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농가 부업 규모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비과세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회사나 조합 형태로 만들 때도 유사하게 비과세할 필요가 있지. 그래서 함께 모여도 비과세하는 거죠. 밑에 꽁표시는 어업인도요. 나도 이거 이번에 책 쓰면서 처음 찾아봤어. 소득세법상 연 3천만 원 이하는 연근 해업, 내수면 업, 양식업에 발생한 소득도 비과세가 있대요. 나도 몰랐어. 내가 어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랑 뭐 다 해야 돼? 그거 아니잖아. 내 어민까지 상대해야 돼? 어민까지? 그렇잖아. 물론 제가 명절 때마다 제주도 수협에서 항상 배달을 시킵니다. 제가. 전 옛날부터 마켓컬리 비슷하게 우리 선물, 이렇게 선물을 항상 해서 줬었거든. 제주도 수협에서.
그 사람도 내가 소득세 신고를 안 하는데 어민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민들은요 그냥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소득세 그럼 세무서가 그럼 배 타러 가야 되는 거야? 농민 이 어민 잡으러 세무조사가 배로 올라가는 거야? 해경이랑 같이 가는 거야? 미친 거지. 그렇잖아? 그래서 농민만 생각해야 돼. 농민만. 그래서 네 번째 공표시도 별표. 이거지. 농업의 각종 소득에 대하여 비것을 감면하는 것과의 밑줄 긋고 싶죠. 과세 형평 차원에서. 그래서 농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에서 조세 특례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영농조합법인 있잖아. 이거 엄청 많아. 엄청. 우리나라에 되게 많아. 되게. 그런데 이것도 모회계 법인이 거의 돌이치다시피 해. 근데 요즘에 많이 풀렸어. 많이 풀렸어. 이것도 여러분들 여러분 작년 친구들 중에서 친구들 청도 갔다는 얘기 들어봤어? 청도? 못 들어봤어? 어쨌든 학교 간 친구들 이제 취업 옆판에 있잖아. 청도 갔다 그러더만 왜 갔냐면 이렇게 농업 요 회사로 갔다더만 요 회사 농업법인 들었어? 청도 갔다는 얘기? 못 들었어? 청도 가가지고 요 회사 청도가 중국 청도 말고 그 소싸움하는 청도 있잖아. 소싸움하는데 거기 갔다 들어봐. 거기 요 회사 농업회사 많아. 근데 여러분들 농업회사법인 이런데 작을 것 같지? 매출 몇백억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사과 보면 무슨 영농조합 이런 거 나오잖아. 사과. 우리가 사과를 보통 먹는 게 아니잖아. 포도. 그쵸? 그런 거 보면은 무슨 영농조합법이 나오잖아. 요거야 요거 얘네들. 사과, 포도 뭐 이런 거 있잖아. 배, 쌀도 이렇게 무슨 조합법이 나오잖아. 다 여기서 하는 거지. 요즘은 개인으로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 이게. 개인으로 하는 거 그건 진짜 거기 그 KBS 보면 다큐 3일 뭐 이런 데 나오는 거지. 할배 할머니들 나가지고 허리 꼿꼿이 하면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밥 짓고 뭐 가서 앞에 논밭 읽은 거. 요즘은 분홍의 시대야. 농민들도 못 사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 일이 힘들어서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주느냐? 첫 번째 얘도 법인이라고 그랬죠? 법인세 감면해 주는 거야. 근데 법인세 감면한 다음에 돈 받는 거 있죠? 조합원들이 돈을 받을 거 아니야. 이 돈도 감면해 주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자, 첫 번째 법인세 감면. 이건 영농조합에 해주는 거지. 배당소득세 누구한테 하는 거야? 조합원에게 해주는 거지. 마지막 양도소득은 여기 땅을 먼저 여기 조합에 던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양도세 문제가 생기겠죠? 조합원 양도소득에 대해서 해주는 거지. 자, 그럼 법인세 감면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작물재배업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 거지. 작물재배업이라는 게 농업에 이게 종류가 되게 많아. 그러면 식량, 작물, 재배업 이렇게 있죠. 식량. 거기 첫 번째 식량, 작물, 재배업 중에서 식량인 거지. 식량이라는 건 탄수화물 얘기하는 거야. 벼농사 이런 거. 벼농사. 기타 식량도요. 그게 벼농사 비스무리한 것들이에요. 벼농사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외 작물 재배업 있지. 그 외 식량으로 쓰는 탄수화물 콘, 옥수수. 근데 옥수수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농지로 평가되는 건 사람이 먹는 옥수수고요. 사료로 주는 거 있지. 사료로 쓰는 거 있지. 그런 걸 초지라고 그래. 초지. 작용농지도 농지만 되는 거지 초지 안 되거든. 그런 거 많아. 실제로. 그 다음에 식량이 있고 그 외 작물. 그게 밑에 그 외 작물이지. 이거 뭐야? 과일. 과일 뭐 이런 거지. 과일. 토마토. 야채. 채소. 이런 거. 제가 안 먹는 거. 그런 거. 여러분 의제매입세 공제할 때 조심하셔야 돼. 채소. 미가공 농산물 맞습니다. 어쨌든. 그렇죠? 내가 1차 주말 GS에다가 수돗물 한번 넣어봤어. 수돗물은 농산물이 아니에요. 농산물이. 어쨌든 수돗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외 작물과 식량 작물로 재배하는데 여러분들 식량 작물 재배업은 원래 면세하지. 원래 소득세 100% 면세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법인도 법인세 한 푼도 안 내. 소득 구분하게 돼 있어. 그 외 작물 재배업 있죠? 조합원 한 명당 6억으로 가는 거예요. 조합원 한 명당 6억. 우리 개인으로 하면 원래 얼마까지야? 10억이죠, 10억. 조합원 한 명당 6억. 수익금액 기준으로. 그 밖의 소득 있지. 그 밖의 소득. 이런 게 뭐야? 축산업 등이야, 축산업.
그 밖의 수입이 대표적인 게 축산업이야. 조합원 한 명당 1,200만 원씩 면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농조합으로 가기에 조합원은 좀 그렇지. 왜냐면 그 밖의 소득이 크지가 않아. 1,200만 원 굉장히 싸잖아. 근데 농가 부업 쪽으로 가면 700마리 막 이렇게 된다고. 그죠? 근데 물론 이제 부업이냐 아니냐 이슈는 있어. 이슈는 있지만 그쪽으로 해서 영농조합으로 만들긴 좀 그렇지. 어쨌든 그렇다 이거야. 배당 소득세 있죠? 자, 동그라미 1번이지. 동그라미 1번에다가 여러분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써놔. 맨 끝에 위 1, 2.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다가 위 3 더하기 비감면. 이렇게 써놔. 안 보여? 보여? 거기 그 배당 소득세의 동그라미 1번 맨 끝에다가 위 1, 2.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이었고 3번, 4번부터요? 미안해. 동그라미 3번 옆에다가 위 3 비감면. 저희 믿습니다. 그래서 식량 작물 재배업하고 급의 작물 재배업 있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100% 면제해 준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법인세도 안 내고 소득세도 한 푼도 안 낸다. 왜냐면 우리 소득세 낼 때도 수익금액 10억 원 이하 한 푼도 안 내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배당 받아도 한 푼도 안 내는 거야.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그 밖의 소득 있죠? 그럼 여러분 영농조합법인 사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야. 비감면 사업도 되게 많이 해. 비감면 사업의 대표적인 게 사료도매. 사료 먹는 게 아니잖아. 사료도매업. 심지어 부동산 임대업도 해. 그런 거 비감면이 비감면 사업. 이해하셨죠?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은 비감면 소득도 있어. 비감면. 참고로. 우리 감면 소득만 얘기했지만 비감면 받는 것도 있다고. 그렇게 비감면 그 밖의 소득이라고 돼 있으니까 위에 3번이나 그 밖의 소득, 감면 받는 소득 있잖아요. 연간 조합원 1인당 1,200만 원짜리하고 비감면 소득은 과세 연도별로 1,200만 원. 소득세 면제. 그렇죠? 그러면 동그라미 4번은 3번에서 나오는 것 중에 1,200만 원 초과분을 얘기하는 거죠. 5% 세율로 분리과세한대. 일단 큰 그림은 그려놓으시고 이거 디테일은 잘 모르겠어요. 디테일은 양도소득. 저도 그냥 여러분한테 그냥 다 외우세요. 그렇게 하면 마음은 편해요. 근데 어차피 다 못 외워 여러분들은. 그렇죠?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잖아. 여러분들 머리는 그새 말이잖아요. 우리가 뭐 한 AQ 뭐 한 보통 90에서 110 사이 아닙니까? 대부분. 아니 말고. 그래서 양도소득 가볼게. 우리 IQ 좋다고 뭐 이거 외우는 것도 아니고. 양도소득은 농지뿐만 아니라 초지도. 이건 초지도 돼. 현물 출자라는 게 뭔지 알죠? 거기에 내가 조합에다 현물 출자하는 것도 양도세 과세 대상이잖아 원래. 그래서 양도세법에도 불구하고 100% 감면해 주는 거죠. 넘기십니다. 양도소득 농업인 계속하면 이제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얘네들이 개발이익까지 우리가 감면해 줄 수는 없으니까 자격농지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건데요. 내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공업지역으로 편입이 돼. 그러면 그때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감면 대상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안분하는 거지. 전체 내가 만약에 보유한 기간이 이만큼인데 이때 편입이 됐어. 편입되고 여기 현물 출자했어. 그러면 이게 한 10년 보유하고 요게 2년이야. 2년. 이해하셨어? 그러면 이거 연수로 안분해봐야 의미가 없지. 이때 가격이 다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기준시가별로 안분을 해서 그거는 감면 대상 소득을 계산하겠다는 거지. 자, 마지막으로 농업인, 자격농지에서 자세히 배우는 거지. 농업인은 뭐예요? 경제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진짜 농작하는 사람이지. 자격 요건과 거주 요건을 갖춘 사람이죠. 자경이라는 건 실제 농사를 졌다는 거지. 그래서 자경이라는 건 농업의 규모가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는 거야. 결국 면제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려면 자기 노동력이니까. 자기 노동력으로 짓던 수준이란 말이야. 거주, 멀리서 무슨 장난해? 농사 지려고 무슨 한 100km에서 건너와? 그런 거 아니잖아. 가까운 거래 살아야죠. 그래서 그 자격 요건은 원래는 8년인데 요거는 영농조합에 넘기는 거니까 계속해서 할 거잖아요. 그래서 4년 이상이면 되는 거네. 그리고 거주 요건은 농지 초지 등이 소재한 동일시 시군구 또는 이와 연접시에 살아도 되는데 30km 이내에 거주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사후관리는요. 여기 주식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계속 영농에 쓰는 조건인 거잖아. 그래서 3년 이내에 팔았어. 출자지분을 팔면 납부해야 되는 거죠. 현물 출자해도. 다만 얘가 8년 자격농지하고 똑같이 맞춰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내가 몇 년 이상
쓰다가 뭐 8년 이상 했다가 현물 출자했으면 똑같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농지를 현물 출자하기 전에 작용했던 기간이나 그 현물 출자 후 양도시까지 기간이 한 8년 이상이면 자격농지 감면처럼 똑같이 해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요것도 2월 과세하는 거야. 2월 과세라는 건 시프트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2월 과세는 대신에 농지나 초지는 제외야. 거기 가운데다 비추고.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에다 넘기는데 농지나 초지는 원래 현물 출자할 때 양도세 감면이 되는 거야. 감면이라는 건 과세권 완전 포기한 거죠. 비과세 감면은 그때 안 내면 끝이라는 거지. 2월 과세는 나중에 내라는 거잖아. 그래서 농지가 아닌 다른 부동산을 영농조합법인에 던지면 2월 과세 시키는 거야. 나중에 누가 내면 돼요? 영농조합법인이 내면 된다는 것이. 영어종합법인은 그냥 보시면 되고 넘기세요. 그럼 이제 하나만 비교하면 돼. 여러분도 지쳤죠?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는 더 지치고 있습니다. 화이팅 한번 합시다. 자, 거기 나와있죠. 농업법인의 설립과 농업회사 법인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농업법인은 거기 꽁표시 보면 상법에 적용을 받고 밑줄 긋 건 아니야. 조합원 수에 따라 감면소득을 정하지 않아. 그냥 회사 단위로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감면을 해주는데 회사 단위니까 창업 중소기업 감면하고 비슷한 수준을 해주는 거야. 그냥 니네도 회사 차린 거니까. 그래서 거기 비교된 거 보면요. 그래서 관련 규정 밑줄 긋지 말고 보세요. 민법상 조합을 따라 영농조합법인은 근데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상법상 규정을 따라. 그리고 출자 지분이 농민이 아닌 사람이 90%까지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요즘엔 농업회사법인이 누가 많아. 농민 아닌 사람들 많아. 우리 농업 한번 해보자. 이거 돈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 그런데 소유권은 지분대로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 농업회사법인의 소유권 출자 지분 비율이 있잖아요. 그 소유권은 의미가 없어요. 그 오타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냥 출자 지분 비례 다 똑같은 거야. 근데 조합은 힘든 게 뭐냐면 의결권은 1인 1표야. 그러면 1,000만 원 낸 놈이나 1억 낸 놈이나 다 같이 두수주의야. 두수주의. 근데 농업회사법인은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거지. 그러니까 돈 낸 대로 가, 돈 낸 대로 출자 지분대로 의결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도 이제 법인세지. 법인세. 법인세 똑같아. 회사로 하더라도 거기 보시는 것처럼 식량 작물 재배업은 법인세 전부 다 안 내. 그 외 작물 재배업은요. 이건 조합원 단위로 계산 안 하니까 50억 단위야. 50억 단위. 그 밖에 소득 있죠? 아까 우리 요 기준하고 똑같다고 보시는데 요 기준하고 그 밖에 소득은 5년 최초 사업년도하고 그 다음 4개 총 5년 동안 50% 감면해 주는 거야. 농업회사로 가면은요. 창업 중소기업 감면하고 비슷해야 되니까 그 밖의 사업에 비감면 사업 들어오는 거 다 감면이야. 여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료 판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도 다 감면해줘.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배당 있죠. 식량 작물 재배업에서 소득 발생한 거 배당 주면 당연히 비과세하고요. 그 외 작물 재배업은 회사잖아. 회사.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세금 조금 내. 대신에 종합과세 안 할게. 이게 어마무시한 거지. 14% 되고 끝내는데. 몇 억 받아도 14% 되고 끝내는 거야. 이거 할 만한 거지. 농업. 안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소득세 내고 나면 사람들이 과일값을 올려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세금 빼줄 테니까 농업 좀 해봐라 이런 거야. 이게 나쁜 제도가 아니야. 과일값이 오르는 것보다는 이 사람 세금 좀 하는 게 낫겠지. 아니에요. 무조건 과세형 평생 걷어야 돼요. 그럼 과일 먹지 마. 나는 걷어도 돼. 나는 안 먹으니까. 어쨌든 양도소득 역시 마찬가지죠. 4년 이상 경작한 초지나 농지를 양도하면 그때는 100% 감면이. 환지 예정지로 편입되는 경우 똑같은 규정이 있고 2월 과세 똑같아요. 농지나 초지가 아닌 거.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오늘도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우리 심화이 합니다. 다음 주에 심화이 하는데 다음 주엔 127부터 204네요. 그쵸? 기쁘네요. 한 70페이지 되는데요. 다음 주도 요 정도 시간까지 하면 돼요. 왜냐면 쑥쑥 넘어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다음 주에 진짜 못하겠다 이럴 수 있어가지고 내가 미리 얘기하면 다 금방금방 지나가는 게 많아. 뭐 별거 없어. 별거. 쭉 보면 아유 진짜 제목만 봐도 되는 게 많아. 근데 이제 포인트 도서할 게 우리사주 조합 이건 좀 해야지. 뭐 우리사주 조합 ISA 이런 건 아유 테러범죄가 안 해. 자 그 다음에 거기 소기업 뭐 이런 거 다 그냥 넘어간대. 무슨 내일 장병 내일 군발이들 지금 뭐 저축하는 거 비과세 해주는 규정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국회 자료를 보니까 야 병장이 한 4년 후 5년 후면 병장 월급 60만 원 정도 되더라고. 60 몇만 원. 그래서 그 뭐 60 몇만 원 다 비과세하고 이 사람들 돈 남는다 이거야. 그래서 적금 들라 이거야. 적금 들면은 그 이자소득 비과세 해주는 조항도 만들고 특이한 거 많아.
그리고 또 이제 힘주어서 공부할 거 얘기하면 소형 임대주택 요번에 이제 핫한 거잖아. 그래서 제가 진짜 요번 조특법 개정에서 가장 그래도 시간을 많이 투여해서 무려 1시간 이상 투여해서 여기 썼어. 내가 여러분들 짧게 다 내가 평소에 공부를 많이 했거든. 그래서 소형 임대주택 요거 진짜 기가 막히게 정리했다고 제가 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디까지냐면 152부터 157페이지가 무려 5페이지네. 그래서 잘 정리 한번 해보고 나머지는 뭐 쭉쭉 넘어갈 수 있지 뭐. 월세도 작년 나왔고 근로장려 이거 좀 힘드네. 그 다음에 투자 상생 미완료. 요건 세무회계에서 해서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요거 생각해도 돼요? 10분 이내 끝낼게 그러면. 그 다음에 동업기업과세 특례 좀 힘줘서 해야 되고 일단 예고를 해야지 다음 주에 나올지 말지 결정할 거 아니야. 그래서 동업기업과세는 근데 나오면은 진짜 한 방으로 이제 주제를 2-3개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오면은 그냥 25점 다 주고 하는 거고. 해운기업, 해운기업 나 이거 자세히 설명할 수는 있어. 근데 올해 내가 그림도 하나 기가 막히게 또 가져와가지고 했는데 그냥 그렇고. 해외 진출기업 국내 복귀 있죠. 해운기업은 적용 대상 회사 몇 개 안 돼. 여러분 해운기업 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나 해봤어 이거. 잘 알아. 그래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지만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거 아니야. 맨날 뭐 이런 뭐 A급 모르는데 시끄럽고. 해외 진출기업 있지. 해외 진출기업 요거는 올해 좀 핫해. 올해 세제제도 많이 했어. 정비사업 줘봤는 외국인 투자 있지. 18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그거 한 페이지밖에. 옛날에 많았는데 이게 폐지됐어. 폐지. 실질적 폐지 필요 없어. 기타 전자신고 세액공제 필요 없어. 그거 쑥쑥 넘어가는 거 많잖아. 그래서 6시 전에 끝날 수도 있다는 거지.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에이 그냥 넘어가. 노업력 기자재 부가세 환급 특례? 에이 그냥 넘어가. 면세점 그냥 넘어가. 매입자 납부 특례 있어. 요거 중요해. 요거. 그러니까 중요한 거 몇 개만 하면 돼. 그래서 신용카드 결제 금액 부가세 대리 납부 있지. 요건 이제 올해 개정 된 거니까 중요한 제도지. 요거. 기타 부가세 그냥 넘어가면 돼. 성실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그냥 넘어가. 현금 영수 그냥 넘어가. 신용카드 살 거지. 그냥 넘어가면 이제 쑥쑥 넘어가는 거 많잖아. 그다음에 중북지역 최저한세 그밖에 조세 감면 배제. 좀 정리하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다음 주에 6시 전에 끝난다. 그렇죠? 거의 개런티까지 100% 하지 못해도 6시 전에 거의 끝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한 90% 이상 오늘도 수고하셨고 조특법은 다 하셔야 돼. 유예생들 뭐 그런 얘기 내가 들었어요. 뭐 한 30개만 찍어서 공부한다. 자기 발등을 찍는 거야. 다 공부하는 거야. 다 공부. 그리고 뭐 대단한 거 다 안 써도 돼요. 여기 있는 거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빨리 안 끝내서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연도에 몰입하고 몇 년 뭐 이거에 완전히 멘붕 상태로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안 써도 돼. 안 써도. 그걸 교수님이 여러분 뭐 암기충처럼 그거 다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도의 취지. 물론 가끔 금액 나와. 금액. 연도는 집착하지만 차라리 금액을 조금 기억해. 금액을. 그렇죠? 금액. 그래서 가면 뭐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